근데 국민의힘의 추경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의심이 많이 드는 게 이 사람 뭐 조사를 피의자로 받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계엄 직후에 전화했다라는 거는 본인도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엄 직전에 전화 또는 계엄 전에 어떤 뉘앙스가 없었는지에 관해서는 본인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나 어떤 은폐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엄 직후에 전화를 했는데 계엄 직후에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왜 국민의힘 의원들을 어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왜 빼돌렸지? 왜 빼돌린 것 같지? 그러면 계엄 직후에 전화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근데 본인이 들었다는 말은 뭐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서 미안하다. 그 말만 말하고 끊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그냥 심증 100%예요. 저한테는. 추경호는? 네, 추경호는 심증 100%인데 네. 무유증을 찾아내야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밝히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통화를 했다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추경호 둘 중에 한 사람이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 다 당장은 인정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황 증거로 여러 명이 그 얘기를 했다라든지 예를 들면 그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한테 야 의원들 절대 150명 넘지 못하게 니들이 가지 말고 막어 뭐 이런 지시를 했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추경호 옆에 있던 사람이 지금 뭐 수사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양심 선언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전해준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딱 봐도 추경호가 했던 거는 너무 이상해. 5번이 지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본인은 심지어 본인은 있는데 본인은 국회에 있었고 국회에 있어서 원내대표실에 있었어요. 그 탄핵 해제에 관한 표결도 참여를 하지 않았어. 너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전화를 윤석열 입장에서는 급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네. 모든 과정이라는 게. 그리고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끌어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문 부셔가지고 끌어내라.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의결 정족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구체적 지시도 이제 수방사령관 등의 이 증언에 의하면 또는 방첩사 그 수사단장 등의 증언에 의하면은 다 종합을 해보면은 구체적인 지시를 뭐 여러 가지를 했다는 것이고 4명이 1조가 돼서 1명 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런 방법론까지 제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4명이 1명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가결이 되니까는 그걸 왜 못 끌어내서 이렇게 됐느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급박한 상황들이 진행이 됐는데 그 급박한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화를 해서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그렇지.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뭐 미안한데라고 했더라도 그 네. 다음 지시가 있겠죠, 뭔가. 그러니까. 지시와 어떤 뭐 긴 어떠한 그렇죠. 그게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고 예. 그것이 뭐냐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그 김지훈님이 불안하고 초조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딱 하나의 이유만 먼저 가장 크게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역시 한덕수 씨가 한덕수 권한대행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것보다 앞서서 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계속 뭔가 딜하려고 하는 자세, 여전히 지금 탄핵을 앞두고 있는데도 뭔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러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방아쇠는 뭐 당겨진 거죠.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이제 말을 안 하다가 예. 오늘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야 간에 합의를 해보세요. 이 특검 네. 법안에 대해서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 같으니 예. 특검법에 대해서 합의를 해보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추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임명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여야 간에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내가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이제 어떤 뭐 기울어진 형태로 뭔가 이권들에 대해서 어떤 기울어진 형태로 뭔가 이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뭐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건데 기울어진 형태로 판단을 인간이 판단을 한다는 거는 글쎄, 어느 네. 쪽으로든 기울어진 것이죠.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뭐 명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결국 이 얘기를 모아놓으면 그런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지금 뭐 특검 법안의 위헌성이 있느냐도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반론을 한 것이고 그렇기도 하거니와 지금 여야 간에 합의를 할 단계도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처리 의사가 없다라고 본인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여러 차례 이 특검법까지 통과를 시키지 않고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은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민주당도 그러면 그러면 탄핵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방아쇠가 당겨진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후 상황은 상당히 이제 또 이 탄핵을 둘러싼 이제는 논쟁으로 들어가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덕수가 권한대행에 하는 동안에 했던 행위들이 아니고 계엄과 관련해서 했던 행위들 오늘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겸공에 나와서 했던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은데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국무총리는 당시에는 국무총리였으니까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더만요.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자체가 그리고 계엄을 막지 못했던 것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해 버린 것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덕수의 야 당신도 직무 정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직무 정지라는 거는 이제 경고적인 법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이게 처벌이 아니잖아요. 경고적인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직위에서 당신의 권력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 그건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헌적인 거 아니었니? 그리고 위법적인 사안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당신은 안 돼. 그게 이진숙이랄지 이준숙보다 이제 훨씬 더한 위중한 사항이 된 거죠. 한덕수랄지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들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제 어떻게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냐 이 역풍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역풍은 안 불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이게 막무가내로 민주당이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레드라인 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양곡관리법 뭐 이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는 했지만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헌법재판관이 이제 임명하는 거. 아직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그건 뭐 임명할지 안 할지 봐야 되겠지만은 이것도 이제 뭐 시간을 끌지 안 끌지 모르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지금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해 충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을 때도 계속 논란이 됐던 게 거부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한 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제해서 써야 된다는 게 한 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과 관련된 거를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이거는 위헌적이다. 아예 이거는 그 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좀 정확하게 그거거든요. 특히 내란 특검은 본인이 지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고요. 조속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라도 지금 한덕수가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거를 논의를 하라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 정확하게는 본인은 지금 책임을 빼겠다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지금 오늘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한국 계엄 사태로 외교 방향 지속성이 의문된다 이런 얘기가 방금 나왔어요. 아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예. 지금 모든 게 다 올스톱이에요. 지금 그 외교 다 올스톱 됐고요. 미국 한국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투자하기로 했던 거 제 아는 사람도 있는데 계엄 직후에 그 투자가 다 지금 와해됐어요. 거기에 계약 조건에 보면은 무슨 뭐 내란 뭐 이런 게 써 있대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뭐 이런 게 써 있어서 그쪽에서 일단 홀딩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 불확실성은 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빨리빨리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국익에 저해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저는 이거 탄핵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보고 물론 이제 당장
이제 올리면 이제 다 발의하고 보고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표결까지 가야 되니까 며칠 시간이 걸리는데 민주당이 계속 압박을 하면서 31일까지 보였지. 왜냐면 31일에 또 본회의를 잡아놨으니까 그렇게 할지 아니면은 뭐 당장 이제 26일 날 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압박을 해야 되는 거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